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 막히는 듯한 그런 통증이 몰려온다면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장마비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중요해요. 심장마비는 정말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환자를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심근경색인 걸 내가 인지하고 119 불러서 막힌 혈관 뚫는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 혼자 있을 때라는 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생존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실제로 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 중에서 많은 수가 혼자 있을 때 아무 조치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특히 밤, 새벽, 그리고 가족이 모두 잠든 그런 시간대라면 더더욱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심장은 일단 짧게라도 멈추면 뇌 그리고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이를 안 가려요. 특히 나는 혼자 산다. 나는 나이가 많다. 60세 이상이다. 혈압, 당뇨 있다. 흡연한다. 이런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혼자 계신 우리 부모님, 또 혼자 사는 독신분, 또 친구분들에게 같이 공유해 주시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채널 H에서는 몸이 알려주는 신호 시리즈 심근경색 편에서 전조 증상 알려드렸어요. 전형적인 경우에야 착하게 심한 흉통에 왼쪽 팔로 어깨 통증 그리고 호흡곤란, 식은땀입니다만 간혹 이런 흉통 없는데 이상하게 명치 부분이 난 체한 것 같아,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서 식은땀을 흘린다. 근데 밥 먹고 나니까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근데 딱 보면 이런 경우는 위장 문제 같거든요. 근데 심근경색입니다. 심지어는 가슴도 아니고 명치도 아니고 옆구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면서 식은땀을 흘리는데 심근경색이었던 경우도 있다는 그런 내용 강의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슴 통증은 심장마비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가슴이 조인다, 뭔가 얹힌 것 같다, 숨이 막힌다는 느낌이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내가 쉬었는데도 안 나아진다. 그럼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왼쪽 팔, 어깨, 그리고 턱으로 뻗치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만히 있어도 내 몸이 굉장히 무겁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에 이거는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증상은 여성 그리고 고령자에게 더 두드러지고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럼증, 이렇게 이유 없이 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차가운 땀이 나는 것도 심장 이상을 의심해야 될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감,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극도의 불안이나 불길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직전의 환자 중에 일부는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공포를 느낀다고 하네요. 만약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 그럼 심근경색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전조 증상이 반드시 있느냐? 아니요. 전체 심장마비 환자 중에 많게는 30% 정도는 전형적인 통증이나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미리미리 검사하고 예방하셔야겠죠. 오늘은 심장마비 증상이 있을 때 혼자 있었다. 그럴 때 취해야 될 응급조치 알려드립니다. 내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요 10초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결정적인 핵심 대처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하시고 공유해 주세요. 첫 번째, 모든 행동을 멈추고 기대서 앉으세요. 갑작스럽게 막 움직인다든지 누우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가급적이면 벽에 기대서 상반신을 약간만 올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한 45도 상체를 기울이고 무릎은 편안히 세운 자세로 있어야지 혈류 분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빨리 119에 전화해서 심장마비 의심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최대한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119는 이 응급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심정지 위험 가능성을 명확히 알려야 빠른 조치가 가능하겠죠. 내 집 주소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119에 미리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 조치 하나로
구조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현관문 따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족과의 연락은 통화보다 문자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심장마비는 말할 때도 에너지를 소모하고 흥분이 되면 심장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음성통화보다는 짧은 메시지 전달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응급처치 방법 일시적인 조치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심장 건강에 이상을 느낀다 그럼 정기적인 검진과 상담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최선이죠. 이 10초의 결단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가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본 분들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에게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하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영상이 우리 가족, 친구,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처음 알았어요. 이런 거는 참 도움이 됩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한마디씩 댓글도 남겨주시면 영상을 찍은 보람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해밀레 하세요.